네, 안녕하세요. 일곤이쌤 5분 수학. 오늘은 2단원 각기둥과 각불 문제 이용으로 알아보는 각기둥과 각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2단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단원 각기둥과 각불에 나오는 문제 유형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문제 유형은 각기둥과 각불, 입체도형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정의라는 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인데요. 자, 예시 문제를 보시면 다음에서 각기둥과 각불을 찾으시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겠죠? 자, 문제. 가나다 중에 각기둥은 무엇이고 각불은 무엇이냐? 뭐 이런 문제의 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각기둥과 각불이 어떤 도형인지 정의를 묻는 문제. 자, 그래서 정의를 알아봐야겠죠? 자, 일단 각기둥이란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두 밑면이 서로 합동이고 반드시 평행인 다각형이며 옆면이 모두 평행사변형. 자, 초등학교에 나오는 건 평행사변형이라기보다는 자, 사각형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죠? 사각형, 직사각형이라고 하면 더 좋겠네요. 직사각형인 입체도형을 우리는 각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각불은 밑면은 다각형인데 자, 밑면은 하나죠. 자, 각기둥은 밑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서로 합동이고 평행이어야 하지만 각불은 밑면이 하나입니다. 다각형이고 옆면이 반드시 삼각형. 자,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삼각형이라고 쓰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삼각형인 뿔 모양의 입체도형입니다. 뿔 모양의 입체도형을 우리는 각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유형에서 각기둥과 각불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제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유형은 각기둥과 각불의 구성 요소입니다. 어떤 게, 자, 문제 예시를 보면요. 다음 각기둥 요소의 이름을 쓰세요. 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냐? 구성 요소에는 밑면, 옆면, 모서리, 꼭지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밑면은 어떤 것이 밑면일까요? 자, 기역이 밑면이 되겠죠. 자, 밑면은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도 밑면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밑면이 되겠죠. 자, 니은은 뭘까요? 니은은 자, 여기 면과 면이 만나는 선 모서리가 되겠죠. 모서리. 자, 모서리가 되겠고요. 자, 디귿은요. 자, 디귿은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 자, 꼭지점이 됩니다. 꼭지점. 그리고 마지막 리을. 옆에 있는 면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면 우리 뭐라고 부르나요? 옆면이라고 부르죠. 자, 각기둥을 보고 각기둥의 각각의 어떤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구성 요소라고 해요. 자, 그럼 각기둥에서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각기둥의 요소들의 구성 요소들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밑면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듯이 밑면은 당연히 두 개고요. 밑면은 자, 이렇게 두 개가 되겠고요. 자, 옆면은 밑면의 모양에 따라 달라지겠죠. 옆면은 밑면과 만나는 면이기 때문에 밑면이 자, 지금 예시 문제로 나온 자, 이거의 이름은 육각기둥이 되는데요. 밑면이 육각형이기 때문에 육각기둥이 되는데 자, 밑면이 육각형이기 때문에 옆면도 당연히 몇 개가 될까요? 6개가 됩니다. 오각기둥이라면 옆면이 5개가 되겠죠? 자, 모서리는요. 밑면의 모서리. 자, 모서리는 밑면, 위에 있는 밑면, 아래에 있는 밑면을 서로 이어주는 모서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밑면 6개, 아래에 있는 밑면 모서리 개수 6개, 그리고 밑면과 밑면을 이어주는 모서리 몇 개 필요할까요? 6개가 필요하니까 밑면의 모서리 곱하기 3 하면 됩니다. 꼭지점은요.
옆쪽에는 꼭지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 밑면에 있는 꼭지점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밑면의 모양에 따라 꼭지점의 개수가 달라지는데 밑면의 모양, 자, 밑면의 모양, 자, 육각형이니까 6개. 자, 같은 밑면이 아래에도 있기 때문에 밑면의 모서리 곱하기 2가 됩니다.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미안해요. 자, 밑면이 있고 그리고 옆면이 있고 밑면이 있고 밑면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옆면들이 있죠. 밑면에 붙어 있는 면들, 옆면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모서리 있고 꼭지점. 근데 각기둥과 다른 점은 각불의 꼭지점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각불의 꼭지점은 자, 일반적인 여기 밑면에 있는 꼭지점과는 달리 옆면이 모두 모여 있는 뿔 모양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꼭지점. 얘는 특이하게 이름을 꼭 반드시 그냥 꼭지점이라고 하지 말고 각불의 꼭지점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꼭이요. 꼭 붙여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각불의 꼭지점.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각불의 구성 요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각불은 각기둥과 다르게 밑면은 일단 하나. 밑면은 무조건 하나입니다. 밑면은 무조건 하나고 옆면의 수는 밑면의 모양에 따라 옆면의 수는 각기둥과 각불 모두 마찬가지로 옆면은 밑면에 붙어 있는 면이기 때문에 어, 밑면의 모양에 따라 개수가 달라지겠죠. 아까 이게 육각형 밑면이 육각형이었으니까 육각뿔이었는데 육각뿔이다 보니까 옆면도 몇 개가 될까요? 그렇죠. 6개가 됩니다. 자, 모서리는요. 그럼 모서리는 일단 밑면에 있는 모서리의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옆면에 붙어 있는 모서리들이 있어요. 옆면에서 각불의 꼭지점으로 모이는 모서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되고 꼭지점은 밑면에 있는 꼭지점들이 있는데 얘는 특이하게 옆면이 하나의 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하나가 더 있죠. 무슨 꼭지점? 각불의 꼭지점. 각불의 꼭지점 하나 더 있겠죠. 그래서 밑면의 모서리의 수 더하기 1이 됩니다. 더하기 1. 자, 두 번째 문제의 유형까지 알아봤어요.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또 나오게 돼요. 어, 자, 넘어갈게요. 자, 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각기둥을 주고 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려보라는 문제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런 사각기둥이 있다면 어떻게 그려야 되나?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그리기 편하게 쉽게 하려면 옆면 전체를 그립니다. 옆면 전체를 그리고요. 그리고 옆면을 나누세요. 옆면을 나누고 옆면의 숫자만큼 나누고 밑면을 그립니다. 자, 그리는 순서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앞에서 봤던 같은 각기둥인데요. 사각기둥인데요. 사각기둥이죠. 밑면이 사각형이니까. 자, 일단 옆면을 그리겠습니다. 옆면을 전체를 그릴 거예요. 근데 자, 옆면을 쫙 펼치면 직사각형 모양이 될 텐데 옆면이 자, 일단 세로의 길이는 5cm인 건 알겠는데 가로는 몇 cm냐? 3, 2. 그럼 뒤쪽도 3, 2. 다 합하면 몇 cm가 됩니까? 10cm가 되죠. 그러니까 가로는 10cm, 세로는 5cm인 직사각형을 일단 그리고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한다겠죠? 나눈다겠죠. 옆면이 몇 개입니까? 4개니까 4개로 나눌 거예요. 대신 순서대로 자, 처음에 난 3으로 하겠다. 자, 그러면 3으로 나누시고요. 그 다음은 얼마가 됩니까? 2가 돼야겠죠. 또 3이 나오면 안 되겠죠? 3 다음 칸은 2죠. 그렇기 때문에 2. 그 다음 칸 다시 얼마가 됩니까? 3. 그 다음에 다시 2. 자, 그렇게 하면 옆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밑면만 그리면 되는데요. 밑면은 어디에다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자, 위에 쪽 어느 곳에 붙여도 상관은 없는데 자, 선생님은 여기 3, 2, 3 가로가 3인 직사각형으로 밑면을 붙일 겁니다. 자, 그러면 3, 2 이렇게 되겠죠.
밑면이 하나가. 그러면 이것과 합동인 밑면 하나 더 그리면 되겠죠. 자,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자료에서는 이게 표현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선 반드시 실선이 아니라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접히는 선은 점선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 그럼 마지막 문제 요형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각기둥과 전개도 사이의 관계 문제입니다. 자, 각기둥을 보고 전개도에서 몇 센치인가 길이를 알아맞히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유형은요. 자, 천천히 보시면 돼요.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가장 긴 면, 옆면 중에 가장 긴 면, 이 면을 찾을 거예요. 이 면을 찾으면 이 면이나 아니면 이 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 됩니까? 6cm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세로의 길이는 자, 여기 무조건 4cm니까 여기 전체는 다 얼마가 됩니까? 4cm가 되겠죠. 6, 4 썼습니다. 그럼 나머지 3 나왔네요. 자, 그러면 가장 짧은 이쪽 면은 3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 얼마가 되냐? 아까 선생님이 전개도에서 이런 거 얘기했죠. 자, 세 면이 만나는 점을 찾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세 면이 만나는 점들 예대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거리만큼에 있는 건 똑같은 길이다. 똑같은 선이다. 만나는 선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만난다는 건 결국 같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같은 선이겠죠. 그럼 이 녀석이 얼마냐 이거예요. 이 녀석이 3이잖아요. 자, 얘가 3이니까 얘도 당연히 얼마가 돼야 됩니까? 3이 돼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점으로 해볼게요. 여기 점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X 표시한 이 두 개의 선은 서로 같은 선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아래쪽이 3cm라고 했으니까 여기 위에 쪽도 3cm. 그러니까 여기도 3cm. 그러면 직사각형이니까 여기가 3cm면 반대쪽도 3cm. 그러니까 여기가 3cm가 되겠죠. 천천히 문제를 보다 보면 정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문제를 풀어보세요. 2단원 문제 유형으로 보는 2단원 정리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준비 잘 하시고요. 모두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3단원 소수의 나눗셈에서 다시 볼게요. 그때까지 안녕. 끝!